24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육아휴직급여의 한도액도 증가한다 하니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간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준 노무사입니다. 벌써 새로 다가오는 2024년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새해 변경되는 노동관계 법령과 주목하셔야 할 노동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24년도 최저임금은 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에서 240원 상승하여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치상 2.5% 상승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23년도에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경기 침체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근로자들은 월급에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최저임금은 기본급, 식대와 교통비, 육아수당과 같은 복리후생비,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급이 아닌 항목들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는 일부 비용이 제외되고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니 이 부분 잊지 마시고 내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4대 보험은 업종마다 상이한 산재보험료율을 제외하고 국민, 고용,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있고요. 다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95% 소폭 상승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3+3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6+6 육아휴직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육아휴직 급여의 한도액도 증가한다 하니 이를 통해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줄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9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교육에 대한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었는데요. 이전에 사무직은 3시간, 비사무직의 경우 6시간의 정기안전보건교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했으나 반기별 교육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교육 내용과 대상이 구체화되고 인터넷 원격 교육과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가능해졌는데요.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매일 4시간씩 연장 근무하는 경우 이전의 행정해석과 학업실에서는 12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법 위반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16시간이라 하더라도 주 52시간 내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요일별로 업무량이 다른 사업장의 경우 일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형편에 따라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고 3년째 되는 24년 1월 26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기업은 모두 적용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간을 유예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4년 E9 비자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작년보다 4만 5천 명 증가한 16만 5천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음식점, 임업, 광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고용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허용한 인원과 신청 시기가 상이하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까지는 월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해당 월의 보험료를 일수에 비례하게 계산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24년부터는 월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 아예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입사한 달의 고용보험료의 경우에는 그 다음해 초에 보수총액 정상 작업을 하면서 전년도 연간보험료를 재정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근로자의 실제 소득의 전액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외에도 노동조합의 회계감사 기준이 강화되어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재무,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맡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이전까지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지만 변경되는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이익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2024년 1월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가 모든 퇴직공제 당연 가입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다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으며 2024년 이후 입찰공고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실 만한 내용은 저희 법인 블로그에 게시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장애인 인식교육의 내용이 변경되고 장애인 고용계획 상반기 실시상황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고 유족부상연금 수급권자 중 손자녀의 수급 자격 상한 연령이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오늘은 24년에 변경되는 노동관계 법령과 알아두면 좋을 만한 노동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저희 법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